네, 통합과학 특강 모의고사 1 학교 시험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형성평가에 답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을 O와 X로 답하시오. 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인데 우리가 답을 동그라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점을 획득했죠. 한다. 멘델레예프는 당시 발견된 60여 종의 원소들을 원자번호 수준으로 배열하여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멘델레예프는 원자번호가 아니라 원자들을 양성자 순으로 배열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답이 X인데 올바른 답을 표기했으므로 이 점도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 현재의 주기율표는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가로줄에 오도록 배치하였다. 현재의 주기율표는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는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동일한 원소들이고 그 원소들은 가로줄이 아닌 같은 쪽, 즉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X로 해야 되는데 O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점을 못 얻게 됩니다. 그러면 1점, 2점 이렇게 얻었으므로 정답 3점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은 원소 A에서 E에 대한 자료이다. 주기율표의 가에서 많은 각각 원소 A에서 E 중 하나이다. 첫 번째 조건 A와 B는 2주기 원소이다. 그러면 가, 나가 A와 B 둘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 조건 B와 D는 같은 족 원소이다. 다음 세 번째 조건 원자 번호는 E가 C보다 작다. 다음 네 번째 조건 원자과 전자 수는 C가 D보다 크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A가 가, B가 나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B와 D는 같은 종 원소이므로 D는 마가 될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 조건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C가 D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D보다 큰 원자과 전자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C를 정의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가가 B가 나오고 나가 A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1쪽 3주기도 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D가 되겠죠. 그럼 E랑 C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세 번째 조건에서 원자 번호는 E가 C보다 작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라가 E, 마가 C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가는 B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럼 니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A와 C는 둘 다 같은 쪽, 즉 17쪽으로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E는 금속 원소이다. E는 지금 16쪽이므로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 원소가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황이 되는데 황은 비금속 원소이므로 이제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은 원자 번호가 3에서 20인 원소에 대해 주어진 규칙에 따라 만든 주기율표에 대한 자료이다. 규칙은 이제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를 주기율표의 안쪽에 배치한다고 나와 있고 같은 주기 원소는 1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도록 배치한다. 같은 쪽 원소는 중심에서 같은 방향의 이 영역에 배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1쪽은 리튬이 있는 쪽이 1쪽이므로 리튬과 같은 쪽인데 이제 한 주기가 넘어간 건 이제 나트륨이므로 X는 나트륨이 될 것입니다. 나 Y는 이제 2족에서 3주기가 2족은 2주기 붙어 있으므로 2족에서 4주기가 되는 칼슘이 되겠죠. 그 다음 C는 원자과 전자 4개인 14족에서 2주기 원소이므로 탄소가 되겠고 탄소라고 나와 있는 거. 그다음 SI는 규소로 탄소의 바로 아래에 있는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 Z는 16쪽의 2주기 즉 탄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W는 18쪽의 이제 3주기 18쪽의 2주기 18쪽이 3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줄은 이제 3주기가 된 거.
그러므로 18주기의 3주기인 아르곤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원자 번호는 X가 Z보다 크다. 나트륨이 산소보다 원자 번호 크기 때문에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W는 비금속 원소이다. 아르곤은 이제 비활성 기체니까 당연히 비금속 원소겠죠. 디귿 Y의 원자가 전자수는 2개이다. Y는 칼슘이므로 원자가 전자수 2개가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그림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가에서 칼로 자른 후 은백색의 광택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이 있기 때문이다. 네, 원래 순수한 금속은 은백색의 광택을 띠게 되는데 칼로 자르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백색의 광택이 바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 니은 나에서 시험관 B에 생성된 기체를 꺼져가는 불씨에 가져갔을 때 불씨가 살아난다. 우리 지금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을 물에 넣게 됐죠. 이 나트륨과 물이 반응하면 이렇게 수소 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위에 모이는 기체는 수소가 되겠죠. 그러므로 생성된 기체를 꺼져가는 불씨에 가져갔을 때 불씨가 살아나는 것은 산소인데, 우리 생성된 기체는 수소이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다시엄과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에 의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아 산성용액이다.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 용액이죠. 그리고 염기성 용액을 띠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이 반응식에서 NaOH, 즉 수산화나트륨이 남았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은 대표적인 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할로젠 원소 A6C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A6C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할로젠 원소 중에 나트륨과 반응시켰을 때 지금 아래로 갈수록 B가 가장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고 A는 그 다음, C는 적당히 반응을 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할로젠 원소에서 반응성은 할로젠 원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할로젠 원소 중에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이 정도 3개를 비교해주게 되면 플루오린이 가장 위에, 즉 원자 번호가 가장 작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게 되겠고,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브로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반응을 제일 잘하는 B가 플루오린이 되고, A는 이제 염소, C는 브로민이 되겠죠. 기억, 전자수는 B가 가장 작다. 원자 번호가 B가 가장 작기 때문에 전자수 또한 B가 가장 작게 되겠습니다. 니은,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한 개이다.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끓는 점이 실온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 A, B, C 세 가지 물질을 보면 C는 58.8도로 끓는 점이 25도보다 높지만 나머지 두 원소는 끓는 점이 25도보다 낮기 때문에 A와 B가 기체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마지막 디귿 C가 수소와 결합한 물질은 물에도가 강한 염기성을 띈다. 할로젠화 수소가 이제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HBr 같은 경우 얘는 산성을 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디귿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그림은 원자 A에서 D의 질량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성자수가 나왔으므로 양성자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B는 양성자수가 하나인 수소가 되겠고, 표기는 이렇게 되겠죠.
아래에 이제 양성자수, 위에 질량수. 그 다음 A는 질량수가 3인데 중성자수가 2면 양성자수가 2개, 즉 헬륨인데 질량수가 3이 되겠습니다. D는 수소 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 C는 헬륨 중에 질량수 4가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기를 보면 기억, A와 C의 양성자수는 같다. A와 C는 양성자수 2개로 같게 되겠습니다. 둘 다 헬륨이므로. 그 다음 D는 B의 전자수는 1개이다. B는 지금 수소인데 수소는 양성자수가 1개이므로 수소 이온이 나는 그냥 수소 원자는 전자수도 1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는 헬륨이다. D는 우리 수소였죠. 그럼 틀린 보기에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1에서 2주기 원소 W에서 Z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조건, W와 X는 같은 쪽 원소이다. 일단 모두 1에서 2주기라고 했으므로 1에서 2주기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와 X는 같은 쪽 원소이다. 그럼 W와 X는 이쪽이나 이쪽이 되야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1쪽이나 18쪽이 돼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Y는 13쪽 원소이다라면 Y는 여기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건, Z의 원자과 전자수보다 X의 원자과 전자수가 더 크다. 만약에 X가 이제 18쪽 원소이게 되면 원자과 전자수가 0이 되므로 Z의 원자과 전자수는 말이 안 되고, 그러므로 X는 1쪽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X랑 W가 있고, 그럼 Z는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무조건 0이 돼야 하므로 Z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건, X의 전자껍질수분의 W의 전자껍질수보다 Y의 전자껍질수분의 Z의 전자껍질수가 더 크다. 전자껍질수가 더 크다. Y의 전자껍질수는 2개이고 만약에 Z의 전자껍질수가 1개, 즉 1주기 18쪽 원소라면 이 조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Z는 2주기 18쪽 원소가 되겠고, 그럼 2분의 2가 되고 X의 전자껍질수분의 W의 전자껍질수는 2분의 1이 돼야겠죠. 즉 X가 이쪽, 그리고 W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기억, W는 비금속 원소이다. W는 수소로 비금속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 D는 X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같은 주기 원소 맞게 되겠고요. 마지막 D은 W와 Y의 양성자수 차이는 4이다. W는 수소로 원자번호 1번, Y는 붕소로 원자번호가 5번. 그럼 양성자수 차이는 4가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에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답지에는 아마 정답이 3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오류로 보입니다. 다음 8번 문제. 그림은 화합물 AB의 결합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2 플러스는 지금 전자를 10개 가지고 있죠. A2 플러스는 전자를 A 원자에서 전자를 2개를 잃었는데 전자가 10개가 된 거로 보면 원래 전자는 12개가 돼야겠죠. 이 양성자수의 전하량과 마찬가지로. 그럼 A는 원자가 마그네슘이 될 거고, B는 마찬가지로 8 플러스이므로 전자가 처음엔 8개 있다가 2 마이너스, 즉 전자를 2개 얻어서 전자가 10개가 된 것이므로 B는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되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A, 즉 마그네슘은 3주기, B는 2주기 원소이므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 그다음 D는 B2-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디귿,
AP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AP는 현재 이온 결합 화합물이므로 얘는 액체 상태로 만들 경우에 두 이온이 따로따로 움직여서 결국 전기전도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고, 그 다음 9번 문제. 표는 헬륨, 네온, 아르곤 원자의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헬륨, 네온, 아르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 이 구분에 지금 KLM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KLM이 아니라 헬륨, 네온, 아르곤이 되어야겠습니다. 헬륨은 이제 원자 번호 2번, 즉 전자가 2개 존재하므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2개 꽉 채워져 있고, 네온은 2개 10번이므로 2개 채워진 다음에 두 번째에 8개로 꽉 채워져 있고, 마지막 아르곤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로 꽉 채워져 있게 됩니다. 원자 번호 18번이므로. 그래서 기억, A열은 즉 아르곤은 18쪽 원소이다.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로 18쪽 원소 맞게 되겠고요. 니은은 기억보다 크다. 니은이 8, 기억이 2이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원자과 전자수는 네온이 헬륨보다 크다. 원자과 전자수 둘 다 0이므로 둘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표는 2기 3주기에 속하는 원자 A에서 C의 안정한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 B의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각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와 같으며 A, B는 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로 이 A와 B의 크기 비교를 해주게 되면 A 이온은 n-1이 n-2보다 크고, B의 이온은 n-2가 n-3보다 크고, 마지막 C의 이온은 이제 n이 n-2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것이므로 이제 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크게 되겠죠. 음이온은 반대로 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원자 번호 순서는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 A, 그 다음 C이므로 C와 A가 양이온임을 알 수 있고 B는 음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A는 양성자수, B는 전자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에서 양성자수가 N개, n-1개일 때는 양이온이다가 n-3개가 될 때 음이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N은 12라는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N은 20이다. N은 20이 아니라 12가 되겠죠. 니은, C는 3주기 원소이다. 우리가 A, B, C가 각각 뭔지 살펴보게 되면 A는 양성자수가 11이므로 나트륨이 될 것이고, B는 양성자수가 이제 9, 즉 플루오린이 될 것이고, C는 양성자수가 12개, 즉 마그네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C는 3주기 원소가 맞게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 화합물 AB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AB는 지금 나트륨이라는 금속이온과 플루오린 이온이라는 이제 비금속 음이온이 만나게 된 결합물질이므로 이온결합이 맞게 되겠죠. 둘 다 이온 상태로 결합하게 되므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결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소를 모두 금속 원소 또는 비금속 원소로 나눠주게 되고, 이때 결합의 종류를 알기 위해선 첫 번째, 금속과 금속이 만난 결합은 그냥 금속 결합입니다. 즉 금속은 나트륨 하나만 존재해서 나트륨끼리의 금속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얘는 이온 결합이 되겠죠.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에는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문제. 그림은 설탕을 물에 녹인 설탕 수용액에 전원을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설탕은 지금 비금속 원자로 구성된 공유결합 물질이므로 우리가 물에 녹여서 뭐 이런 전극을 연결한다 해도 전기전도성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는 보기이고, 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디귿,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설탕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암모니아는 NH3로 얘 또한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설탕과 같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결과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여기서 지금 암모니아는 원래 공유결합은 이제 물에 녹였을 때 전기를 안 띠는 게 이제 일반적인 특성이지만 암모니아를 물과 결합해주게 되면 우리가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라는 두 가지 이온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에 녹였을 때 두 가지 이온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제 전기가 흐른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암모니아는 공유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녹이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표는 A에서 C의 몇 가지 성질을 조사한 것이고 그래프는 A에서 C 중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표를 보게 되면 A와 C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액체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A와 C는 둘이 이온 결합 물질임을 알 수 있겠죠. B는 고체에서도 없고 액체에서도 없다. 이런 물질은 우리가 공유결합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게 되면 X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전도도가 없다가 녹는 점을 지나 액체로 변했을 때 전기전도도가 생기죠. 그러면 X는 이온결합 물질인 A 또는 C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X는 물질 B의 그래프이다. 틀린 보기이고요. 니은 A와 C는 물의 도가 이온으로 나누어진다. 이온결합 물질이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전기를 띠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디귿, A에서 C는 모두 실온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모두 실온에서는 녹는 점이 실온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실온에서는 모두 고체 상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디귿은 옳은 보기여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 문제. 그림은 포도당, 염화칼슘, 수산화트륨을 각각 가와 나의 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첫 번째 분류 기준 가는 분자로 구성된 물질인가 해서 우리 포도당, 염화칼슘, 수산화트륨 중에 분자로 구성된 물질은 포도당밖에 없죠. 그러므로 니은은 포도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 걸러지는 것은 염화칼슘과 수산화트륨인데 기억에 의해서 기억의 예로 답한 거는 염화칼슘 그리고 아니오로 답한 거는 수산화나트륨이 되겠죠.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이 포함되어 있다.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염화칼슘, 수산화트륨 모두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므로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은 구성원소의 가지수는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니은은 포도당이므로 이제 C랑 H랑 O로 이루어져 있고 디귿은 수산화나트륨이므로 나트륨,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성원소의 가지수 모두 세 가지로 같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나에는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은 염화칼슘이나 수산나트륨이나 둘 다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은 원시대기 성분의 변화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가는 CH4가 기역을 만들더니 CO2와 H2가 됐다. 이거는 O2가 되겠죠. 그럼 나에서는 NH3가 O2와 만나 N2와 H2로 변했다. 그러면 이 A, B, C, D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CH4를 결국에 연소시키는 반응과 같으므로 먼저 C의 개수를 맞춰주면 C의 개수를 한 개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H의 개수가 화살표 왼쪽에 4개가 존재하므로 H2는 2개 존재해야겠죠. 그러면 그때 오른쪽에 있는 O의 개수는 4개가 되므로 왼쪽에 있는 O의 개수도 4개로 맞춰주려면 B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는 각각 1, 2, 1, 2가 되고 이제 보기를 보면 기역은 O2이다. 맞는 보기이고 D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가 아니라 6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NH3는 환원된다. 아마 산화수를 배웠을 것 같으므로 산화수를 배웠다는 걸 전제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NH3에서 N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고 N2에서의 N의 산화수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NH3에서 N의 산화수가 플러스 3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NH3는 환원이 아니라 산화가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다음은 구리금속판의 가열을 다룬 실험이다. 첫 번째 실험 과정은 사포로 문지른 구리금속판을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에 넣고 가열한 다음 판의 색깔을 관찰한다. 2번 판에 가열된 부분을 속불꽃에 넣고 색깔을 관찰한다. 과정 1에서 판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리금속판을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에 넣으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겠죠. 결국 산화가 돼서 산화구리의 색인 검은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 2에서는 산화구리가 CuO가 다시 순수한 구리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순수한 구리는 붉은색을 띠므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보기 기억. 과정 1에서 산소는 환원되었다. 과정 1의 화학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 Cu랑 O2랑 만나서 산화구리 CuO가 생성되죠.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산화수를 각각 써주게 되면 구리 0, O2에서 O는 0, CuO에서 Cu는 플러스 2, O가 마이너스 2. 구리의 산화수는 증가함으로 산화, 산소의 산화수는 감소함으로 환원. 그러므로 과정 1에서 산소는 환원되었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과정 2에서 산화된 물질은 구리이다. 과정 2에서 구리는 CuO에서 Cu로 변했기 때문에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되었죠. 그러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위실험으로 알코올 램프 속불꽃에는 산소가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속불꽃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결국 이 CuO에 있던 산소를 뺏어가서 연소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속불꽃에는 산소가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겉불꽃에 산소가 풍부해서 겉불꽃을 갖다 댔을 때 산소와 만나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그림과 같이 푸른색 황산구리 수용액에 금속 A와 B를 동시에 넣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가에서 수용액이 푸른색이어졌고 나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이 수용액의 푸른색은 이제 황산구리의 구리 이온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가에서는 구리 이온이 구리로 이제 환원되는 결과가 나왔고 나에서는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실험 결과 2번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가와 나에서 같다. 나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대로일 것이고 그럼 가에서도 나에서와 같으므로
가에서 CU2 플러스가 CU가 될 때, 즉 A는 A2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래야 CU2 플러스가 하나 반응할 때 A도 A2 플러스가 하나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양연수의 변화가 없어야 되므로.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가에서 산화 반쪽 반응식은 A가 A2 플러스와 E-가 된다 라는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겠죠. 우리가 여기 쓴 대로 맞는 얘기가 됩니다. A가 전자를 2개 잃고 A2 플러스가 되는 거. 근데 우리가 구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므로 1번은 정답이 아니고, 2번 금속판 A에서 붉은색의 구리 결정이 속출된다. 지금 CU2 플러스가 뭐 2개의 전자를 얻어서 순수한 구리가 됐기 때문에 붉은 구리 결정이 속출되게 되겠죠. 3번 B의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반응성의 문제로 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아마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반응성이 크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이제 산화가 잘 된다 를 의미하고, 지금 이 실험 결과에서 보면 첫 번째 가에서 보면 A가 산화할 때 구리는 환원하고 있죠. 그러므로 A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에서는 B와 구리 이온이 있을 때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구리가 더 산화하기 쉬우므로 구리는 양이온으로 더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즉 산화하기 쉽다는 것은 양이온으로 있고 싶어 한다. 즉 구리가 이미 양이온으로 있으므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리보다 B의 반응성이 작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염산은 이제 화학식이 HCl이 되는데요. 그럼 H와 B의 반응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H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고 구리가 B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H가 B보다 반응성이 크죠. 그러면 H는 더 양이온으로 있으려고 하는데 HCl에서 H가 이미 H 플러스인 양이온으로 있으므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돼서 3번은 옳지 않은 보기여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금속 A를 B 이온 수용액에 넣으면 금속 B가 속출된다. A를 B 이온에 넣는다. 이 두 가지 물질이 반응을 하게 되면 A가 반응성이 B보다 크기 때문에 A가 더 양이온으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럼 A는 A 플러스로 변하고 B 플러스는 이제 그냥 전자를 얻어서 B의 금속으로 변하겠죠. 그럼 금속 B가 속출된다. 맞는 보기고요. 5번 SO4- 이온의 양은 가와 나에서 모두 변하지 않는다. 이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므로 양이 변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의 반응성을 따져봐서 어떤 물질 두 개가 반응했을 때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캐치해내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XY와 관련된 실험이다. 실험 과정 1번 금속 X를 묽은 염산에 넣는다. 2번 금속 X를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는다. 3번 Y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X를 넣는다.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해봐야 되는 문제이죠. 첫 번째 실험, 기체가 발생하였다. 금속 X를 묽은 염산 HCl에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하였다는 건 이제 금속의 반응성이 X가 H보다 크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금속 X를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는다. 이때도 수용액이 푸른색이 옅어졌다는 것은 구리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 순수한 구리 결정으로 속출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X가 구리보다도 이제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 실험 3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Y 이온과 금속 X가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Y는 더 이온으로 있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Y가 X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실험 1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CO2이다. 지금 X랑 HCl과 만났는데, 그래서 X Cl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고, 그 다음 H2가 나오겠죠. 여기 C랑 O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기체는 CO2가 될 수 없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묽은 염산이 만났을 때 수소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라는 것도 외워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니은, 금속 X, Y, CU 중에 산화가 가장 잘 된다. 즉 반응성이 가장 크다 라는 금속은 Y가 되겠죠. Y가 X보다 크고 X가 구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니은 맞는 보기고요. 마지막 디귿, 묽은 염산에 금속 Y를 넣으면 실험 1과 같은 기체가 발생한다. Y와 H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제 Y가 H보다 당연히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Y는 이온으로 변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Y가 이온으로 변하는 반응이 발생하므로 H 플러스는 H2, 즉 수소로 변하게 돼서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에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산염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성질 중에서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 발생, 이거는 산이 되겠죠. 니은, 메틸 오렌지의 용액의 색을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이 되겠습니다. 디귿,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도 산이고, 리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게 함, 이건 염기가 되겠죠. 그 다음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얘는 산성이 되겠고요. 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읍,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 이거는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BTB 용액의 색을 초록색으로 변화시킨다, 얘는 중성이 되겠죠. 신맛은 산, 쓴맛은 염기.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은 산, 염기 모두 이온을 가지고 있으므로 띄게 되겠고요.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리는 건 염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염기에 해당하는 거는 리을, 비읍, 그 다음 지읒, 치읒, 키읔 총 5개가 되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그림은 같은 부피의 25도 묽은 염산 가와 수산화트륨 수용액 나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와 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지금 H 플러스와 CL이 만난 HCl이 되고, 나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난 NaOH가 되죠. 기억, 전원전체를 연결하면 가와 나 모두 전류가 흐른다. 지금 둘 다 수용액이므로 지금 이온이 둘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온이 둘이 떨어져 있으면 둘이 각각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두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가와 나를 혼합하면 열이 발생한다. 가는 산, 나는 염기. 즉 HCl과 NaOH가 만나면 물과 염이 생성되게 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이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결국 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 디귿, 가와 나를 혼합한 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초록색이 된다. 가와 나를 혼합하면 이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개수를 보면 되는데요. 가에는 H 플러스가 3개, 나에는 OH 마이너스가 5개 존재하므로 결국 반응했을 때 OH 마이너스가 2개 남게 되겠습니다. OH 마이너스가 남는다는 것은 염기를 띈다를 의미하므로 BTB 용액과 만나게 되면 파란색을 띠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0번 문제. 다음은 산성과 염기성에서 나타나는 천연지시약의 색변화 실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주색 양배추 포도 껍질을 준비하고 비커에 넣고 물을 넣은 후 가열하고 색이 우러나면 채로 거르고 식초, 묽은 염산, 수산화트륨 수용액에 천연지시약을 떨어뜨리고 색변화를 관찰한다. 우리 여기서 이 세 가지 물질은 식초가 산, 묽은 염산도 산, 수산화트륨은 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시하기에 따른 산염기의 색깔이 나와 있고 결과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 A는 붉은색이다. 지금 식초는 산성이므로 천연 지시약이 양배추든 포도 껍질이든 둘 다 붉은색을 띠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A는 붉은색으로 확정이고 마찬가지로 묽은 염산도 붉은색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같은 산성이므로. 다음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염기이므로 천연 지시약의 색이 노란색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A는 붉은색이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B와 C는 같은 색이다. B는 붉은색, C는 노란색이므로 틀리고. 디귿 천연지시약 대신 페노프탈레인 수용액을 수산화트륨 수용액에 떨어뜨리면 색 변화가 없다.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을 만날 때 붉은색으로 변하므로 색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몇 가지 금속 원소 ASD에 관련된 환원 반응식이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B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D를 넣으면 D가 산화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 네 가지 반응을 보고 금속의 반응성을 관찰하면 되겠죠. A와 B 이온이 만났을 때 A가 A 이온으로 변한다. 즉 여기서 우리가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에서는 똑같이 A가 C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에서는 이제 D가 A보다 크겠죠. 라에서는 C가 B보다 클 것입니다. 순서는 D, A, C, B 순서가 되겠죠. 다시 기억으로 돌아오면 B 플러스가 들어있을 때 D를 넣으면 우리가 D가 B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D가 산화돼서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라에서 반응 후 양이온수가 증가하는 것은 한 가지이다. 가는 양이온수가 2개에서 1개로 감소하였고 나는 1개에서 1개로 일정, 다는 1개에서 2개로 증가, 라는 3개에서 1개로 감소. 그러므로 증가하는 건 오직 다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디귿 묽은 염산에 금속 C를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B를 염산에 넣었을 때도 발생하지 않는다. HCl에 C를 넣었을 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H가 C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이고 우리가 C보다 B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H가 B보다도 반응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속 B를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도 당연히 기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 A에서 C의 환원 반응 실험을 나타냈고 첫 번째 실험은 비커 1에 A2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을 2에 BB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을 각각 넣고 그 다음에 금속 C를 넣었을 때 반응시키는지 보는 것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로 1과 2에서 각각 금속 A와 B가 석출되었다는 것은 둘 다 반응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여기서 반응성을 비교해보게 되면 C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결과에서 비커 1에서는 이제 양이온수의 변화가 없었지만 비커 2에서는 반응 전부 다 증가했다. 즉 비커 1에서는 A2 플러스가 C와 만나 C2 플러스와 A로 변한다. 즉 양이온수가 1개에서 1개로 변화가 없게 되겠고 2에서는 양이온수가 증가하게 되려면 B 플러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C랑 만나면 C2 플러스랑 B가 생성되겠죠. 근데 이 앞의 개수가 B 플러스의 개수가 C 플러스의 개수보다 더 작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B가 2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는 3이 될 것이고 결국 2B3 플러스와 3개의 C가 만나 3C2 플러스와 2B가 되겠습니다. 이 개수가 정해지는 것은 이제 전하랑 보존의 법칙 2B3 플러스는 전하랑이 6 플러스고
3C2 플러스도 전하량이 6 플러스이므로 개수가 저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B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가 2보다 크다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나의 2는 2에서 C는 전자를 얻는다. 지금 C가 C2 플러스로 변했기 때문에 C는 전자를 잃고 산화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마지막 디귿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면 C가 B보다 크다 우리 구했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그림은 산 HA 20ml에 염기 BOH 30ml를 섞어주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HA 수용액에서 동그라미 4개, 네모 4개 있었는데 반응 후에 네모 4개, 동그라미 1개가 있다. 즉 동그라미가 H이고 네모가 A, H 플러스, 그리고 네모가 A2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겠죠. A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BOH 안에는 OH 마이너스가 3개 존재해야겠죠. 그러면 B 플러스도 3개 존재하는데, 마찬가지로 반응 후에 존재하는 이 세모 이온이 우리가 B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HA 1ml에 포함된 이온수는 BOH 1ml에 포함된 이온수의 2배이다. HA는 지금 20ml 안에 이온수가 8개 있으므로 1ml 안에는 20분의 8개 존재한다. 즉 5분의 2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BOH는 30ml 안에 이온이 6개 있으므로 우리 1ml 안에는 이온수가 5분의 1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5분의 2는 5분의 1의 2배이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이 된다. 이거는 염기성의 특징이고, 염기성의 특징을 가지려면 OH-가 있어야 되는데 다에는 H 플러스가 남아있는 산성이죠. 그러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다에 BOH 10ml를 더 넣으면 전체 이온수분의 A- 이온수의 값이 다에서보다 감소한다. 다에 지금 BOH 10ml를 더 넣는다. 즉 B 플러스 1개, OH 마이너스 1개를 더 추가시키게 되면 우리 다에 존재하는 이온은 B 플러스 4개와 A 마이너스 4개가 될 것입니다. 즉 전체 이온수분의 A 마이너스 이온수는 더 넣기 전에는 8분의 4인데 더 넣은 후에도 마찬가지로 8분의 4가 되므로 둘이 일정하게 되겠죠. 즉 변화가 없게 되어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문제. 표현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에 포함된 전체 이온수와 혼합 용액의 액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리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일가산과 일가염기, 즉 H가 하나 들어있는 산과 OH가 하나 들어있는 염기가 만나게 되면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는 반응 후 액성을 띠는 산 혹은 염기의 전체 이온수와 같다. 전체 이온수와 같다. 라는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를 살펴보게 되면 혼합하고 난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죠. 그 전체 이온수가 8N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온수의 8N이라는 값은 반응 후 액성을 띠는, 즉 반응 후 염기를 띠는 그 산 또는 염기, 즉 염기성이므로 NaOH가 되겠죠. NaOH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HCl과 NaOH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HCl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1개, 그리고 NaOH는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일 때 반응 후 얘네 둘을 섞게 되면 염기성이 되겠죠. 그러면
반응 후에 있는 전체 이온수가 결국 NaOH에 존재하는 이온수 4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Na 플러스는 2개로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OH 마이너스는 2개에서 H 플러스 1개를 빼주게 되면 1개가 될 것입니다. Cl 마이너스는 1개가 되겠죠. 얘를 더해주면 4가 되죠. 그 이유는 OH 마이너스가 H 플러스와 반응하여 1개를 빼주게 되는데, 그 1개만큼 Cl 마이너스 구형군 이온인 Cl 마이너스가 채워주게 되므로 결국 OH 마이너스의 개수도 처음과 변함이 OH 마이너스의 개수는 변화가 있지만 전체 이온수의 개수는 처음과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OH 마이너스에서 1개 뺀 만큼 Cl 마이너스가 1개 더해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가에서 염기성, 즉 NaOH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가 8인이라는 것은 Na 플러스에 4인계, OH 마이너스에 4인계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다에서 산성이면 HCl인데 존재하는 전체 이온수가 12N이라는 것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각각 6N개만큼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나의 액성은 중성이다. NaOH 80ml에 Na와 OH가 4N씩 들어가 있다는 것은 60ml에는 NaOH가 3N씩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4분의 3 곱하니까. 그 다음 HCl 60ml에 H와 Cl이 6N씩 들어있다는 것은 나에서 HCl 40ml에는 H와 Cl이 각각 4N개씩 들어있죠. 그러므로 둘이 더하게 되면 H 플러스의 개수가 OH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액성은 중성이 아니라 산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중화반응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와 다에서 같다. 그러면 가에 있는 HCl의 이온 개수를 보게 되면 2N개씩 들어있고, 다에는 NaOH가 이제 2N개씩 들어있죠. 그럼 둘 다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2N개이므로 둘이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전체 이온수분의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의 이온수는 다가 가보다 크다. 다는 전체 이온수 12N개 중에 둘이 반응했을 때 H 플러스가 4N개 남으므로 4N개가 될 것이고, 가는 전체 이온수 8N개 중에 OH 마이너스가 2N개 남겠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왼쪽이 더 크므로 이것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25번 문제. 그림은 산 HA 수용액에 염기 BOH 수용액을 가할 때 혼합 용액 속에 A- 개수분의 B 플러스 개수를 넣어준 BOH의 부피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지금 가를 보게 되면 일단 B 플러스와 A-는 둘 다 구경권 이온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들어있는 BOH에 B가 처음에 들어있는 HA에 H와 A가 각각 2개씩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BOH는 5mm에 1개, 10mm에 2개, 15mm에 3개가 존재해야 이런 값을 만족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생성된 물 분자수는 다나가 순이다.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가 가장 작고 나와 다가 같게 되겠죠. 얘는 1개, 얘는 2개로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가에는 2가지 이온이 존재한다. 가에는 지금 HA 2개, B, OH 1개를 반응시켜주게 되면 A 2개, B 1개, 그리고 H가 1개 남기 때문에 총 이온은 3가지가 존재하죠. 다음 디귿, 다의 혼합 용액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B 플러스이다.
다를 또 해보게 되면 HA 두 개, B, OH 세 개일 때 A가 두 개, 정확히 말하면 A-가 두 개, B 플러스가 세 개, 그 다음 OH-가 한 개 존재하죠. 이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B 플러스이므로 디귿이 맞는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서.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